용의 몸통까지는 괜찮지만 용의 꼬리가 되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학교를 찾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넥티드입니다. 요즘 유학원을 통해 학교를 추천받기보다는 직접 학교를 알아봐서 선정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학교 선택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학교 선택이 막연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거든요. 일단 학교들의 정보가 생각보다 꽤 많이 필요하고 어떤 학교도 100% 만족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전문가에게 좋은 학교를 추천받는 건 어떤가요? 다짜고짜 좋은 학교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좋은 학교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일단 좋은 학교의 기준이 개개인마다 달라야 해요. 그러면 우선 자신의 유학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가장 1번이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형태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아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실컷 알아보고 조사해서 학교들하고 연락해가지고 이 학교 가고 싶다라고 정했는데 막상 지원할 수 없는 학교라고 한다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그렇다면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는 어떤 항목들로 확인하면 될까요? 일단 아주 중요한 체크 항목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신, GPA. 그러니까 현재 학교에서 자신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명문 학교들 그리고 대학 진학 성과가 화려한 학교들은 지원자에게 최소 GPA, 내신 점수를 요구하는데요. 이걸 홈페이지에 딱 명시해 놓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에 학교 선발에는 이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얼마만큼 학업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인 영어 성적이 중요해요.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학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자신의 영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영어 시험을 치러서 점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공인영어 시험 성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떤 시험을 치를 만한지, 치를 수 있을지, 지원 시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점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한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은 공인영어 성적을 준비하기에 좀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ESL을 제공하는 학교들, 영어 점수 제출 없이도 갈 수 있는 학교들로 선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항목, 바로 유학 예산이에요. 이 예산에 따라서 내가 기숙학교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통학학교로 가야 하는지 혹은 특정 지역을 고집하거나 특정 환경을 고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학교의 경우에는 예산별로 기대할 수 있는 학교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해당 영상에서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통 어떤 조건이나 형태의 학교를 많은 사람들이 고집하시나요? 명문 대학 진학률이, 대학 진학 성과가 좋은 학교, 혹은 따뜻한 날씨의 지역, 한인 비율이 적은 학교, 네, 이런 조건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이런 조건들을 고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유학 목적 실현에 필요한 조건이라면 당연히요. 그렇지만 이런 조건들을 선호하실 때는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따뜻한 곳을 희망하시는 분들, 유학 예산이 완전히 넉넉하지 않다면 따뜻한 지역들은 보통 생활 물가나 학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미국과 캐나다의 따뜻한 지역들만 봐도 물가와 생활비, 학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날씨, 따뜻함을 선택하는 대신 학교의 퀄리티를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타 지역들에 비해서 동일한 학비로 기대할 수 있는 학교의 환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AP나 IB 과목 수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 사실 학생의 학습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학교가 아무리 많은 심화 과목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 못 듣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공하는 심화 과목의 수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자신이 가려고 하는 대학이나 전공에 맞춰서 필요한 과목들을 제공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주시는 게 보다 합리적이에요.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AP 과목을 충분히 수강하고 그 과목에 대한 점수를 대학 지원 시에 대학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적으로 과목 수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인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인이 적은 지역은 있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대학 진학 성과가 우수한 학교. 이러한 학교들이 학생에 따라서는 본인은 정작 대학 가기에 불리한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 대학 시에 GPA는 사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이 가서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용의 몸통까지는 괜찮지만 용의 꼬리가 되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오늘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나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학교를 찾으세요. 이제는 명문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반드시 명문대학으로 입학을 보장하거나 더더욱 좋은 취업을 보장하지 않아요. 단순히 명문 학교를 찾아서 거기서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나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대학 진학 성과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최고 학교 못 보내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미안해할 시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가계 상황에 맞추되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주역으로서 생활에 나갈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